오늘은 이제 우리가 리니어 선형 시스템, 선형 소자 다 하고 순환막 2번에 있는 스위칭 소자 쪽.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선형이라고 하면 이제 RS였는데 이거는 얘로 꾸며진 거는 특징이 여기에 어떤 주파수, 어떤 오메가를 넣었을 때 얘의 출력은 이 오메가랑 항상 똑같이 나와요. 네, 이게 선형 소재예요. 그러면 여기 달라지는 건 뭐냐? 이 크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위상차, 그것만 달라지지 주파수가 달라지질 않는다. 이게 선형 소재의 특징인데, 그럼 이제 반대로 얘기해서 이 선형 소재가 아니라면 얘는 어떻게 될까? 선형 소재가 아니라면 여기 주파수를 넣었을 때 다른 주파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럼 우리가 이거를 스위칭을 통해 가지고 직류를 넣는데 사인파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오늘 배우고자 하는 이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60Hz를 넣었으면 얘를 이제 전파 정렬을 하면 120Hz가 나올 수 있게. 이게 주파수가 달라지는 게 이제 비선형 소자 쪽이고, 그걸 만드는 게 이제 스위칭 소자다. 그중에 이제 오늘 하게 되는 것은 제일 간단한 이제 다이오드 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시간, 이제 스위칭 소자 시간 다이오드를 보는데, 자, 일단 다이오드다. 자, 다이오드라고 하는 거는 반도체를 만든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발견한 거야. 반도체라는 게. 그럼 반도체가 뭐야? 반만 통하는 도체. 네. 그러면 도체야, 무도체야? 그래요, 중간. 네. 정확하게 얘기해서 어떤 때 도체가 됐다가 어떤 때는 부도체가 되는 게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중간적으로 적당하게 도체다, 이건 없어. 그건 저항이에요. 그건 저항과 다른 거는 얘는 도체다, 아니면 부도체다. 그 중간의 성질도 있긴 할 수 있어요. 저항의 가변 저항처럼 하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사족 원소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 주기율 배웠을 때 요게 중간에 사족 원소죠? 예. 이게 사족 원소에 얘네들을 이용하는 것들이 일단은 우리가 반도체 기본 소재야. 그러면 지금 현재로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실리콘. 아주 옛날에는 이 게르마늄을 또 많이 썼어요. 저마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옛날에 많이 썼는데 이거는 이제 요걸로 왔고, 지금 이제 또 많이 개발되는 거는 실리콘 카바이드. 그러니까 실리콘과 카바이드를 탄소를 같이 융합해 가지고 쓰는 방식이 지금 또 연구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사족 원소를 기준으로 하는데, 재밌는 거는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를 합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5족 원소가 이렇게 되죠? 여기가 이제 뭐 포스포러스, 이렇게 여기가 또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되죠. 여기가 3족 원소. 붕소로부터. 이렇게 합해가지고 여기 있는 갈륨과 얘를 이렇게 합해서 갈륨 아세나이드. 이거 화합물 반도체라고 그래. 옛날에 여기 있었어. 여기 많이 썼어요. 최근 들어서는 여기 갈륨과 여기 나이트라이드, 갈륨 나이트라이드를 합해서 이제 요새는 겐이라고 부르는 이런 소재가 나오죠. 여기 실리콘이 있고, 또 여기서 실리콘 카바이드가 있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기본 머터리얼이 되는 건 이 사족을 기본으로 우리가 해서 거기다가 이제 뭘 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를 처음에 발명한 사람들이 이 실리콘에다가 이쪽 원소를 한번 이렇게 집어넣어보고, 또 이쪽 원소를 또 집어넣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거야. 그러면 여기가 사족이라는 거는 전자가 4개잖아요. 그러면 8개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더라? 8개가 이렇게 만족한다. 그 중에 이제 4개가 있는 게 제일 안정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 얘 불순물을 섞어 놓으면 여기에 얘는 5족이죠? 5족이라는 전자가 하나 더 많은 거지. 그럼 여기에 4개가 딱 들어가 있는 게 전자가 하나가 이렇게
잉여 전자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우리가 n 여기 얘를 따가지고 얘를 이제 n 타입의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는 지금 우리가 전자가 3개니까 홀이 하나가 더 전자 구멍이 없는 구멍이 하나 더 많은 거지. 네. 그러니까 3종 원소를 집어넣은 거를 우리가 P형 반도체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이렇게 부르는데,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얘는 부도체야. 근데 얘랑 얘는 도체일까 부도체일까? 도체. 네, 아주 전기를 잘 통하는 도체예요. N만 있거나 P만 있으면 전기를 아주 잘 통하는 도체야. 심지어 어느 정도 잘 통하냐면 우리가 금속보다도 더 전기를 잘 통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가. 그럼 반도체라는 게 뭐냐? 자, 이렇게 P하고 N을 이렇게 붙여놨어. P하고 N을 이렇게 붙여놔서 이거를 요 부분을 정션이라고 그래요. 이게 붙인다 해서 이렇게 본드로 붙이거나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실리콘에다가 어떤 이제 도핑이라 그래서 얘를 때려 넣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에 얘를 또 때려 넣어. 그럼 만나는 부분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션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반도체가 이렇게 만났다기보다는 얘를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적당한 프로세싱을 해서 이제 만드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PM 반도체가 이렇게 있는데, 그럼 얘는 여기에 잉여 홀이 있죠? 예. 잉여 홀이 있고 여기 잉여 전자가 있지. 근데 만약에 이 홀의 어떤 전기적인 특성을 본다면 얘는 플러스인 것처럼 보이죠. 예.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이 있는데 이렇게 그 마이너스 쪽이 조금 적은 거니까 플러스인 것처럼 보여. 그래서 얘를 홀을 갖다가 사실은 뭐 정확한 설명은 아닌데, 이건 뭐 고등학생들한테 하는 설명인데, 여기를 이제 플러스에 있는 홀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여기는 전자니까 마이너스의 전자가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에다가 만약에 마이너스를 걸고 여기다 플러스를 걸면 전자 플러스 쪽으로 몰리겠지? 예. 네, 그 다음에 홀은 또 마이너스 쪽으로 몰리겠죠? 서로 만날 일이 없지. 전기가 안 흘러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걸면.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걸면 이쪽 홀은 일로 움직일 거고 이쪽 전자는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 정션 쪽에서 서로 만나서 얘가 결합을 해요. 컨비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거를 컨비네이션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전기가 이렇게 흘러요. 그러니까 얘를 왜 우리가 반도체라고 그러냐? 자, 어떤 조건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흐르면 얘는 도체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얘는 부도체가 된다. 이것도 일종의 패시브 스위칭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얘도 일종의 패시브 스위칭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생긴 놈을 우리가 다이오드다라고 불러요. 얘가 바로 다이오드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얘가 우리 이제 지금 현재 발전, 이걸로 인해서 이제 BJT라고 하는 그 트랜지스터가 발명이 됐고, 그거에서부터 지금 현재로 이제 쭉 이렇게 반도체가 발전이 된 가장 기본적인 반도체 기본 소자예요. 이거 자체가 반도체 기본 소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회로를 꾸미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또 중요한 소자이기도 하고, 자, 얘의 성질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정확한 성질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반도체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성질이 지금 이렇게 되고, 그러면 가장 아이디어한 거는 내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딱 도체가 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걸면 이게 딱 부도체가 되면 제일 좋아. 그걸 우리가 여기가 예를 들어 전압이고 여기가 전류라는 걸로 만약에 하면, 자, 전압이 만약에 이쪽에 마이너스, 이쪽을 지금 우리가 플러스로 보면 플러스 쪽은 이쪽이죠. 전압이 플러스를 걸 때 얘가 만약에 탁 하면 전류는 무한대지. 왜냐, 외부의 어떤 저항으로 막아주지 않으면 외부 저항이 제로다라면 전류는 무한대로 흘리겠지. 그러면 사실은 아이디어한 거는 이렇게 약간 플러스를 조금 여기 아주 굉장히 조금만큼 아주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넘어갔을 때는 전류는 이렇게 무한대로 흐르고, 반대로 전압이 반대로 얘가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걸었을 때 마이너스 쪽이 이쪽이라면 얘는 완전히 제로가 이렇게 돼야 되는 커브가 돼야 되겠죠. 근데 실질적인 실질적인 다이오드는 내부에 기생 저항이 존재하고, 그래서
저항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전압이 증가할 때 전류가 어떤 슬럼프를 가지는 걸 얘기를 하지. 그죠? 네, 그래서 어떤 작은 전압이 걸렸을 때 큰 전류가 흐르는 거는 저항이 작은 거니까. 그죠? 근데 전압이 많이 걸어도 전류가 증가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니까 이거 저항적인 어떤 슬럼프를 가져요. 실질적으로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아까 내가 0에서 아주 작은 값이 넘자마자 바로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실제 다이오드는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 다이오드는 뭐 한 0. 어떤 경우는 5에서 한 0. 보통 0.7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1V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전압보다 커야지만 얘가 이렇게 증가를 해요. 이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도 전류가 절대로 흘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아주 일정한 전류가 흘러요. 마이너스 쪽에도.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를 리키지 커런트라 얘기를 하고 리버스 리키지 커런트라 얘기를 하고 자 중요한 거 여기에 요 전압 요 전압 이거를 포워드 드롭 볼테이지라고 해서 VF로 보통 많이 써요. 포워드 드롭 볼테이지. 그러면 이거가 포워드 드롭 볼테이지가 어떤 역할을 하냐. 실제로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여기서 0.7V의 전압 드롭이 나타났다. 얘가 1A다. 그러면 어떤 전압이 걸려있고 전류가 흐르면 여기서는 열이 나겠지. 그죠? 그래서 이 다이오드는 이거 곱하기 이거만큼의 열이 나요. 근데 이거는 작은 양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1W다. 1V 1A? 별거 아닌 것 같아. 근데 1W 정도면 지금 웬만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LED라든지 이런 걸로 엄청나게 밝은 빛을 줄 수가 있을 정도의 큰 용량이에요. 1W의 열을 아주 작은 영역에 계속 나게 되면 그거 몇백 도도 올릴 수 있어. 수백 도도 올릴 수 있어. 열량하고도 다른 개념이에요. 이게 1W라고 하면 굉장히 큰 건데 이거 1A 넣었을 때 0.7W의 열이 다이오드 소재 하나에서 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소모가 일어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쪽 여기 중요한 거 여기에 드랍 볼테이지를 우리가 VF에서 이거 포워드 드랍 아웃 볼테이지 드랍 아웃 볼테이지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얘 이제 스펙에서 중요한 스펙 중에 하나가 자 다이오드를 내가 하는데 내 회로에 다 5V고 많아봐야 1A야. 그럼 우리가 5V에 1A 스펙의 다이오드를 얘기를 해요. 보통.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5V가 걸리면서 1A가 걸릴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요? 5V가 걸릴 수가 있나 없나? 여기는 이쪽에 아무리 내가 5V를 걸려도 다이오드 자체는 이 방향으로는 몇 볼트밖에 못 걸려요. 0.7볼트밖에 못 걸리죠. 그러면 내가 5볼트를 걸려면 이 방향으로는 5볼트를 걸 방법이 없죠. 그러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 방향으로 5볼트를 걸 수 있겠지. 이건 역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1A라는 건 뭐야? 순방향일 때 1A가 되겠죠. 얘는 순방향. VF도 마찬가지죠? VF도 역시 마찬가지로 순방향일 때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자, 그러면 어떤 다이오드 스펙을 볼 때 100V에 2A, VF가 0.7V짜리를 골라라 했을 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지. 100V라는 건 역으로 걸렸을 때 얘가 견딜 수 있는 전압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1A라는 건 순방향 걸었을 때 줄 수 있는 전류를 얘기해. 내가 그러니까 흘릴 수 있는 전류. 그 다음 그 전류가 흘러 들어갔을 때 VF라고 하는 거는 그거만큼 전압을 까먹는 전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그 스펙. 그러면 자 5V보다 얘가 넘어갈 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할까? 얘가 5V짜리라고 했는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5V보다 더 크게 걸었어. 파손이 일어나겠죠? 네. 또 하나 1A보다 더 크게 걸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파손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스펙, VF라고 하는 건 빼놓고 요 스펙
그 다이오드의 전압과 전류 스펙인데, 자, 예를 들어서 전압이 예를 들어 200V의 전류가 10A짜리 다이오드인데,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면 이 전압보다 높은 전압을 걸었어. 얘가 이렇게 막아줘야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100V까지 200V까지 막아줬는데 한 300V 정도를 여기다 걸었어. 그럼 파손이 일어날 거야. 그럼 어떤 형태의 파손이 일어날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형태의 파손이 일어날까 먼저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해서 전압으로 죽은 경우는 무조건 쇼트예요. 쇼트 파손이 일어나. 근데 이 쇼트가 되면서 엄청난 전류가 흘러서 그 뒤에는 전류로 파괴될 수가 있어. 근데 먼저 전압으로 파괴됐을 때는 쇼트 현상이다. 그 다음에 전류에 의한 파괴는, 이거는 사실은 열에 의한 파괴예요. 실제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0.7V 드랍인데 내가 견딜 수 있는 게 10A인데 한 100A쯤 흘렀어. 그럼 여기 몇 와트 열이 난 거야? 70W의 열이 났겠죠? 예. 70W 열이 나면서 정션이 순간적으로 기화해요. 패키지로 쌓여 있는데 걔가 안에 게 기화하면 부피가 확 증가하지. 예.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 뻥 터져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하다가 빵 하고 터지는 경우는 전류에서 죽은 거다. 전압에서 죽은 거는 쇼트가 나면서 조용히 죽어. 그게 다이오드의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IC 안에서 정전기 다이오드를 가지고 우리가 핀컵을 그려가면서 이 파손, 이 IC가 어느 핀에서 파손됐는지를 우리가 잡아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거는 뒷부분에 가서 다시 이 다이오드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 다시 해줄게요. 자, 이 성질은 이 뒤에 나오는 스위칭 소자의 거의 대부분 다 해당하는 성질이에요. 이제 막 요거에서 이제 지금 전압 모드 있고 전류 모드 있고 하나 얘기 안 한 게 safety of area, 그러니까 SOA 영역에 의해서 죽은 게 있어요. 전압이 걸리면 전류가 흐르는 경우가 있어. 이 세 가지만 어떤 파손이 딱 알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설계하는 회로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터졌는지만 알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방향, 전압 전류 방향 알 수 있고, 어떤 그 핀에서 죽은 모드를 보면 그 핀을 따라가면 어디서부터 뭐가 유입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노하우예요. 이거는 아마 책에는 안 나와 있을 거야. 일반적인 책에는 안 나와 있고 그 노하우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제 다이오드를 얘기를 할 때, 자, 얘가 예를 들어서 100V에 10A짜리 다이오드야. 근데 나는 지금 50V에 예를 들어 200A가 필요해. 이게. 그럼 그냥 간단하게, 그러면 이거를 그냥 10개를 그냥 딱 200A까지 쓸래니까 뭐 한 10개보다 조금 더 많게 15개 정도를 이렇게 병렬로 해서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안 될 것 네. 같습니다. 말은 되지 않을까 하면 당연히 안 되니까 물어봤겠죠. 왜 안 될까에 대한 문제를 먼저 지금 알아야 돼요. 자, 처음에 이렇게 쓰는 회로에서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냐면은 스펙 안에 들어왔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게 200A짜리 다이오드를 200A를 위해서 이렇게 10개를 병렬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유가 뭐냐면 얘가 저항이, 기생 저항이 있다 그랬죠? 네. 그럼 이 포워드 드랍 볼테이지가 줄어들어. 얘가 만약에 0.7이라면 이렇게 막 병렬로 하면 얘가 저항이 병렬로 되잖아요. 예. 이 저항이 줄어들면서 포워드 드랍 볼테이지가 줄어들어. 또 하나는 언제냐면 열이 날 거 아니야. 예. 이게 열이 나는데 그 열이 분산이 되죠. 예. 이게 다이오드 여러 개의 분산이 되죠. 그럼 열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에 집중해서 얘가 불량 날 가능성보다는 이렇게 분산할 가능성해서 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10A짜리를 내가 200A를 위해서 20A를 할까? 20A를
20A짜리를 얘를 200A를 위해서 15개를 이렇게 병렬로 하는 경우는 안 된다. 왜? 자,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다이오드의 이 포워드 드랍 볼테이지 VF가 온도에 따라서 일정하지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VF 자체가 온도가 증가하면 VF가 떨어져요. 다시 말해서 온도가 여기가 증가를 했을 때 VF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면 차라리 괜찮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방향으로 동작을 한다는 얘기는 자, 만약에 병렬로 쫙 있는데 뭐 하나가 열이 났어요. 열이 나면 얘가 VF가 떨어지면 전류가 일로 몰리겠지. 볼테이지가 작아지니까 예. 일로 몰려요. 그럼 더 열이 나겠지. 그죠? 예. 열이 나니까 전류가 다 일로 쏠려. 그러면서 얘가 오픈으로 죽죠. 아까 뻥 터진다는 얘기는 오픈으로 죽는 얘기야. 예. 그럼 얘가 죽고 나면 그 다음 몰리는 놈이 있겠죠? 그 다음 몰리는 놈이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다 터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이오드는 병렬 운전을 하지 않는다. 병렬 운전을 하는 예외적인 경우는 아까처럼 다이오드 한 개가 전류가 다 쏠려도 얘가 견딜 수 있을 때, 네, 그럴 때, 그러니까 포워드 드랍 볼테이지를 낮출 때, 내지는 열을 좀 분산시키고 싶을 때, 그때만 사용하지 이 병렬 운전을 해서 전류를 늘리는 것은 하지 않는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모스펫의 경우는 달라요. 모스 FET 같은 경우는 열이 나면 걔가 저항과 똑같기 때문에 RDS1이 증가해요. 열이 나면 일로 전류가 덜 흘러. 자연 밸런싱이 돼. 그러니까 모스펫 같은 경우는 병렬 운전을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이 뒤에 배우는 IGBT 같은 경우는 역시 다이오드랑 비슷한 특성이 있어. BJT도 마찬가지야. 얘 병렬 운전했다. 열이 나면 얘의 볼테이지 줄어들어요. 열폭주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이거는 다이오드에서 VF에 대한 변화다. 이런 거죠. 그러면 또 하나의 중요 스펙, 다이오드 스펙 중에 우리가 리버스 리커버리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다이오드 중요한 스펙 중에 하나인데, 자, 어떤 다이오드가 빠르다, 패스트냐, 슬로우냐를 구별하는 기준. 다이오드면 다이오드죠. 이게 빠른 다이오드가 있고 느린 다이오드가 있다. 이건 뭐냐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다이오드가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예. 그다음 이렇게 되다가 순간적으로 반대로 바뀌었어.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야. 그럼 순간적으로 잘라야 되죠. 근데 순간적으로 자르질 못하고 어느 시간만큼 거꾸로 전류가 흘러요. 네, 이 시간을 리버스 리커버리 타임이라고 해요. 그럼 리버스 리커버리 타임이 큰 놈이 느린 다이오드고, 네, 그 다음에 짧은 놈이 빠른 다이오드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실리콘 다이오드, 실리콘에서 보통 어떻게 많이 나누냐면 패스트, 울트라 패스트 리커버리, 그 다음에 그냥 패스트 리커버리 다이오드, 그 다음에 요새 잘 쓰지 않는데 소프트 패스트 리커버리 다이오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줘요 보통.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걸 선택하겠어? 당연히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하고 이걸 선택을 할 텐데, 자, 우리가 영어 단어 중에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 단어 있죠? 네. 뭐 하나가 좋아지면 뭐 하나가 나빠져. 예를 들어서 권총 사수인데 내가 빨리 쏘면 정확도가 떨어져. 정확도를 정확하게 느려. 그럼 이 정확도와 정확도와 속도는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는 거예요. 뭐 하나가 좋아지면 뭐 하나가 나빠지는 워터베드 이펙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이 속도와 정확하게 그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는 게 바로 VF 볼테이지예요. 아까 포워드 드랍 볼테이지가 높아지면 좋은 거예요? 낮아지면 좋은 거예요? 낮아지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소모 전력이 적어지니까. 그러면 울트라 패스트 같은 경우는 VF가 이게 뭐 한 1.1V 이렇게 커져요. FRD 같은 경우는 뭐 0.8V
이거 같은 경우는 0. 뭐 한 그 뭐 종류가 다르니까 이거 예를 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가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제네랄 다이오드다. 예. 제네랄이다. 그럼 얘는 0.한 6V 이렇게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얘가 과학 발전해서 된 게 아니라 도핑 농도를 조정해서 이거와 이거를 트레이드오프를 적당하게 찾아서 니네가 알아서 써라. 뭐 굳이 이렇게 빠른 다이어도 필요 없는데 얘를 쓸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발명이라는 걸 하게 될 때 오류에 빠지기 쉬운 게 여기서 내가 적당한 걸 찾았어. 우리 회로에 딱 맞는. 그래서 이게 굳이 뭐 이렇게 FRD에서 이거 좋아지고 하다가 적당한 걸 이렇게 찾았어요.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는데 적당한 걸 찾았다. 얘는 발명 안 해요. 절대 발명 아니에요. 발명이 뭐냐? 이런 관계에 있는데 이렇게 만들거나, 예를 들어서 속도가 아주 느린데도 불구하고 이거 만들 일 없지.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속도가 무지하게 빠른데 이거보다 낮은 걸 만들었다. 그게 발명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패스트 리커버리 타임을 조절하다가 발명으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숏키 다이오드. 이 들어가나? 아주 빠졌어. 네. 숏키. 사람 이름일 거예요. 숏키 다이오드. 숏키 다이오드는 사실은 실리콘 기반의 다이오드는 아니에요. 얘는 이제 메탈에다가 거기 도핑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다이오드인데, 자, 이 숏키 다이오드는 가장 빠른 울트라 패스트보다 빨라요. 가장 빠른 울트라 패스트보다 빠르고, 그 다음에 얘는 드랍아웃 볼티지가 노멀하게 0.3V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 트레이드 오프에서 아주 잘 맞춘 게 숏키 다이오드지. 무지하게 빠르면서 포워드 드랍아웃 볼티지를 맞춘 거예요. 예전에는, 지금은 아니고, 예전에는 얘의 최대 단점이 뭐였냐면, 숏키 다이오드가 단점이 있었는데 내압이 작았어요. 내압이 한 30V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 220V 쓰려면은 뭐 한 400V나 500V짜리 써야 되는데, 400V 좀 불안하고 한 500V짜리 써야 되는 다이오드를 최대 튀는 것까지 생각하면 한 600V짜리 써줘야 되는데, 숏키 다이오드 30V짜리밖에 안 나오면 별로 쓸 데가 없었어 얘가.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숏키 다이오드가 뭐 1400V, 1700V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쪽 실리콘 기반의 이쪽 다이오드들이 급격하게 막 줄고, 다이오드 하면 웬만하면 요새 숏키 다이오드를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이오드 종류를 한번 봅시다. 다이오드의 종류. 다이오드 종류는 뭐 지금 했듯이 실리콘 기반.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다른 걸로 많이 나타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의 다이오드. 그 다음에 겐 기반의 나이트라이드, 이렇게 되겠지. 갈륨 나이트라이드예요. N.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얘 같은 경우는 3족하고 5족을 갖다 이렇게 합해가지고 만든 형태가 되고, 얘는 4족끼리의 합인이라는 게 되죠. 근데 아직까지는 양산화되기는 좀 비싸요, 둘 다가. 근데 지금 이제 그 전기자동차가 막 이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소자들이 이걸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 IC화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단위 소자들, 그 스위칭 소자, 모스펫 이런 것들은 이 두 기반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아마 SMPS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조그맣게 한 100, 요만한데 한 100W 해가지고 거기 보면 겐 기반 해가지고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왜 이게 작아질 수 있냐? 얘는 일반적으로 실리콘 모스펫 같은 경우는 한 1MHz 정도 스위칭
하면 거의 맥시멈이야. 더 스위칭할 수는 있는데 더 스위칭하면 이 열이 엄청나게 나요. 스위칭 로스가 그게. 근데 겐을 썼다 그러면 한 3메가 정도 스위칭을 해도 큰 무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속도를 빠르게 높일 수가 있는데 얘는 그 좋은 거는 우리가 보통 파괴가 일어나는 그 볼테이지가 실리콘에 비해서 한 10배 높아요. 실리콘 카바이드가. 그러면 잘 웬만해서 파괴가 안 된다. 어디 쓰면 제일 좋아? 전기 자동차에 쓰면 좋아요. 예전에 파괴가 잘 안 나오는 거는 IGBT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IGBT 지금도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좀 할 거예요. 근데 IGBT라는 거는 최대 단점이 얘는 한 21km 정도쯤까지 스위칭하면 별 문제 없는데 그 이상 스위칭하면 열이 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최대 단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가청 주파수 살짝 밖에서 하는 스위칭이 되는데 그거보다 뭐 한 두세 배 높게 한 60km나 뭐 80km 이 정도까지 스위칭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IGBT는. 근데 실리콘 카바이드는 아주 뭐 너끈하게 한 80kHz, 뭐 100kHz 너끈하게 스위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겐과 실리콘 카바이드는 지금 어떻게 좀 보통 나뉘고 있냐면 작으면서 무지하게 스위칭을 빨리 하게 되는 요새 뭐 에이사 레이더나 뭐 이런 것들도 겐 기반으로 나와요. 아까는 갈륨 아세나이드 기반으로 해서 고속 스위치 1기가 뭐 2기가 이런 거 스위칭을 했으면 최근 들어서는 갈륨 나이트, 지라갈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갈륨 나이트라이드 기반의 스위칭 소자로서 걔가 이제 수기가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게. 물론 군용으로 있으니까 뭐 굉장히 비싸게 항상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기반의 모스펫에 달려있는 다이오드들도 역시 마찬가지 스위칭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이거 기반, 아직은 얘는 잘 못 봤는데 이거 기반으로는 숏키처럼 해서 다이오드가 나와요. 근데 재밌는 거는 실리콘 카바이드에 달려있는 모스펫에 리버스 리커버리 타임이 뭐 스펙상에서 0하고 나와. 아까 내가 뭐 숏키나 뭐 이런 거는 막 수백 나노 세크예요. 더 줄어들었으면 피코세크까지 줄어드는 거는 뭐 그냥 뭐 오케이. 근데 그냥 이 리버스 리커버리 타임 0 하는 거는 진짜로 없다는 얘기야. 리버스 리커버리 타임이.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여기 이렇게까지는 보면 여기 뭐 세 번째는 숏키. 사실은 숏키는 사실은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 겐 기반이기도 해요. 이거 용도로 숏키가 나와. 그러니까 좀 구성 방법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메탈 기반에 이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메탈 기반에 실리콘 카바이드 올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방식이 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거는 어쨌거나 우리가 다이오드의 그 기능을 충실하게 이 방향으로는 ON, 이 방향은 OF로 그냥 충실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조금 이제 달라지는 것들, 다른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제너 다이오드. N이 두 개인가 하는 거예요? 갑자기 헷갈리네. N이 하나인 것 같은데 하나인데 두 개는 좀 헷갈리니까 나중에 찾아봐요. 제너 다이오드라고 보통 부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많이 쓰이는 LED, 라이트 에미티드 다이오드라고 해서 전압을 가했을 때 그 가시광선이 나오는. 일반적인 이 실리콘 기반의 이 다이오드들은 전류를 가했을 때 뭐 빛이 나와. 근데 어떤 빛이 나올까? 적외선이 나와요. 열로 나겠지. 그러니까 그게 적외선이야. 그걸 갖다가 좀 틀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파이어 기판에 거기 나이트라이드를 나이트라이드를 깔고 얘랑 좀 비슷해요. 갈륨 나이트라이드랑. 어쨌든 사파이어 기판에 거기에 이제 나이트라이드를 깔고 하는 좀 약간 다른 방식의 이걸 해서 그 나오는 열의 파장을 높인 거죠. 우리가 이런 다이오드는 적외선, LED 같은 경우는 이제 가시광선 영역으로. 그러다가 이제 일본의 모 회사에서 이제 그 블루 LED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화이트가 만들 수 있죠. 예전에 내가 고등학교 때도 LED가 있었어요. 그때는 빨간색밖에 없었어. 빨간색밖에.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노란색도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RGB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린이 나왔어. 그러면 블루만 나오면 흰색을 만드는데 블루 파장까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LED가 뭐 그냥 신호만 내는 그냥 하나의 그냥 그런 걸로만 했지 이렇게 조명을 쓸 생각을 못했는데 이 블루 LED가 나오면서 RGB가 다 나오면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백색광을 만들어서 이거를 쓸 수가 있었다. 그래서 갑자기 발전이 확 된 거죠. LED 같은 경우는 뭐 자세하게 하진 않겠지만 얘도 다이오드예요. 다이오드인데 얘는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있는 저항이 굉장히 커요. 저항이 굉장히 커요. 이 구조상으로 보면. 그래서 LED의 드랍아웃 볼테이지는 막 한 2V에서 3V, 2에서 3V 이렇게 커요. 얘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열폭주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 어떤 열이 났을 때 이 볼테이지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LED를 수십 개를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운영했을 때 아까랑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LED는 보통 우리가 직렬로 많이 써요. 직렬로. 그럼 이거 하나 다 3V면 우리가 한 100개 썼다 그러면 얘 몇 볼트가 해줘야 돼요? 200-300볼트를 가해줘야 되잖아, 실제적으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전압으로 얘를 200-300볼트를 가해줬을 때 얘 열이 나면 줄어들죠. 전류가 막 흐르겠지. 그러니까 LED는 우리가 전압으로 구동을 못해요. 일정한 전류를 흘리게, 얘가 10mm면 10mA를 흘리도록 전압을 조정해주는 전류 제어를 해줘야 되는 것들이 LED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제너 다이오드. 이 제너 다이오드는 우리가 이런 형태로 이렇게 써줘요. 그려줘요. 이 제너 다이오드는 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제너가 예를 들어서 5V에 예를 들어서 뭐 1A다. 1A는 별로 없죠. 100mA다. 5V 100mA 제너 다이오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이쪽으로 전류를 이쪽으로 흘릴 때 이걸 플러스라 했고, 반대로 이렇게 흘릴 때는 이제 우리가 여기 전압이 여기 전류, 그러니까 IV 커브 보는 방법 알아야 돼요. IV 커브에서 이쪽으로 흘릴 때는 플러스를 보고 반대로 흘릴 때 마이너스를 보면 이쪽으로 흘릴 때는 똑같아요. 일반 다이오드랑 여기가 뭐 0.6V 포워드 드랍 볼테이지에서 거기서부터 어떤 저항 값을 가지고, 이거는 이제 이게 쓰면 쓸수록 저항값이 작은 것들이에요. 일로 쓰면 쓸수록. 이런 값을 갖는데, 이 일반 다이오드는 이쪽 갔을 때 쭉 마이너스까지 가다가 얘가 가질 수 있는 내압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죽죠. 아까 쇼트라고 그랬지. 근데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가 5V다 그러면 이 5V에서 얘가 그냥 도통이 돼요. 얘가 이렇게 도통이 돼. 그러니까 쇼트가 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죽는 게 아니라, 쇼트로 죽는 게 아니라 회복이 돼. 그러면 얘는 주로 어떻게 쓰느냐? 자, 저항이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예를 들어 볼테이지를 내가 가변을 했다. 이거 5V짜리 제너인데,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됐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4V다. 그러면 얘는 오프된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오프돼 있지? 전류 안 들으니까. 오프됐으니까 여기 4V 걸리겠죠. 그러다가 4V, 5V, 6V, 7V 쭉 올라가면 얘가 5V가 딱 넘어서는 순간 여기 5V로 고정이 돼서 6V, 7V, 9V, 10V 가더라도 얘는 그대로 5V를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제너 이펙트라고 얘기를 해요. 제너 현상이라고. 그럼 이 다이오드는 언제 쓰면 제일 좋을까요? 언제 쓰면? 과전압 방지. 과전압 방지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내가 회로에서 그냥 일정한 전압 하나를, 만약에 뭐 뒤에 나중에 오펜 다시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내가 일정하게 1.5V를 걸고 싶어. 여기에 1.5V짜리 제너 하나 쓰고, 여기에 뭐 3V나 이렇게 걸어서 여기 1.5V 딱 걸리겠죠. 그 다음에 1.5V 기준으로 어떤 뭘 갖다가 인버팅 앰프를 해서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전류를 별로 쓰지 않는 그런 전류를 많이 쓰지 않는 그런 회로에 일정한 전압을 만들어낼 때 그때 제너 다이오드를 써요. 이 제너 다이오드는 만들기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안에서 그냥 반도체 안에서 어떤 BJT 같은 거를 가지고 뭐 어디를 묶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제너 다이오드처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반도체 안의 회로에서 그냥 간단하게 막 온도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온도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걸 만들려면 밴드갭 레퍼런스라고 해서 다른 회로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온도에 따라 흔들려도 돼. 그냥 대충 3V 걸었을 때 1.3에서 한 1.6까지 근처만 나오면 돼. 이런 그 전압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만들어낼 때 그때 이제 제너 다이오드 형태를 IC 안에서도 사용을 해요. 이게. 그 다음에 지금처럼 여기에 그냥 간단한 회로를 하는데 여기서 하나 좀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V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를 예를 들어서 1옴을 썼어. 예를 들어서 저항을. 그럼 몇 암페어가 흐를까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5V로 기준을 하면 5V 차에 1암페어, 5암페어겠죠? 못 견디겠지. 5암페어 굉장히 큰 전류라 했어요. 사람이 몇 암페어 죽는다? 50mA. 0.05암페어면 대충 동작하는 거는 30mA 동작을 해요. 보통 뉴턴 차단계나 이런 게 50mA서부터 사람이 죽기 시작해요. 예. 그러면 5A는 무지하게 큰 거니까 그러면 여기를 뭐 한 1메가 이렇게 놨다. 그러면 전류가 이게 5 마이크로암페어 걸리겠죠? 또 너무 적어. 왜냐하면 얘가 어느 정도 전류가 흘러줘야 얘가 도통을 하는데 이 전류보다 작아지면 도통을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항을 적당히 선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저항 선정이 할 때 얘가 100mA다. 그럼 대략적으로 한 10mA 정도 흘려도 문제 없을 거고 1mA 흘려도 문제 없을 거고 한 500마이크로 정도 흘려도 문제 없을 거야. 네. 그래서 여기를 이제 500마이크로 정도로 이제 내가 이제 1mm를 할까? 1mm 정도로 이제 하려면 5V니까 여기를 1mm 놓으려면 5kΩ이면 되나요? 그죠? 네, 5V니까 5kΩ면 1mA이 흐르는 거야. 이렇게 했어. 근데 중요한 거. 여기를 만약에 1mA보다 더 뽑았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기가 5V를 유지해줘야 하는데 내가 여기 2mA를 뽑았어. 여기에 저항 달아보면 되겠죠? 여기 5V에 2mA 흘리려면 몇 ohm이어야 되나? 2.5kΩ.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를 저항을 얘를 떼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1대2면 여기 3.3V밖에 안 걸리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설계했는데 전류를 많이 뽑으면 여기가 볼테이지가 드롭이 돼요. 얘는 없는 거랑 똑같아요. 얘는 없는 거랑 똑같아. 이게. 그래서 제너 다이오드를 쓸 때는 항상 내가 얼마의 여기가 전류의 필요량이 있는가. 전류가 예를 들어서 뭐 1마이크로도 안 돼. 적은 양이야. 신경 안 쓰고 그냥 해주면 되고 여기를 그래도 전류를 좀 꽤 써야 되겠다 라고 하면 이 전류를 잘 계산해서 해줘야 돼요. 회로를 잘 설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계산을 안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좀 이렇게 설계에 익숙해지면 대충 내가 옛날에 여기에 뭐 한 몇 킬로 썼어. 그럼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설계를 처음 할 때는 다 전류 계산을 해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다 전류. 그게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아까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제너 다이오드가 그러니까 잘못된 설계를 먼저 얘기를 할게요. 여기가 이제 5V를 쓰는 건데 제너를 6V를 넣었어. 6V짜리 제너를. 그리고 여기에 이제 5V짜리 회로들을 쭉 그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5V에서 어떤 뭐 이렇게 서지성으로 5V보다 넘는 서지성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얘는 6V에서 잘라서 얘가 다 잡아먹으니까 오케이. 얘는 문제가 없을 것 같죠? 네. 없을 것 같아. 근데
굉장히 위험한 설계예요. 해서는 안 되는 설계예요. 이거는 왜 그러느냐? 자, 아까 내가 다이오드가 죽는 모드를 설명했을 때 전압이 있고 전류가 있고 SOA에 의한 게 있다 그랬죠? 예. 자, 우리가 스위치라는 걸 IV 컵을 한번 그려서 보면 스위치라는 거를 이렇게 놓고 보면 스위치라는 거는 잘 생각해 보면 전류가 무한대로 흘릴 수 있을 때 외부의 어떤 저항에서 디바이스를 이렇게 할 때 아니면 전압이 그러니까 어떤 스위치라는 거는 스위치가 온 됐을 때는 양단 전압은 얼마예요? 걸리는 전압은 0이지? 예. 그때는 전류가 무한대로 흘리는 거죠. 여기에서 외부에서 저 전류를 제어하기 전까지는 반대로 얘가 오픈되면 전류는 제로죠? 예. 제로인데 전압은 외부에서 걸어주는 대로 무제한으로 가는 거지. 그럼 이 영역 아니면 이 영역을 움직이는 게 스위치예요. 맞죠? 예. 네. 외부에서 얘가 오픈되어 있는데 외부에 100V 걸면 100V 여기 다 걸려요. 어? 외부에서 100V 걸면 스위치에 다 걸려. 네, 그게 스위치야. 근데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전압이 자 5V를 걸 수도 있고 이게 아니면 4V, 3V 이렇게 전압이 걸 수가 있잖아. 맥시멈 걸 수 있는 거는 그 5V지만 외부에서 걸 수 있는 거를 따져보면 10V도 걸 수가 있겠지. 그게. 그래서 5V가 걸리면서 어느 전류가 어떻게 흘릴 수 있을까? 4V 걸렸을 때 전류가 어떻게 흘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영역을 우리가 SOA, 안전한 전압이 걸리면서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영역이라 그래요.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개는 이런 식으로 나와서 우리가 적당한 전압과 적당한 전류를 양단에 적당한 전압이 걸리면서 적당한 전류를 거는 이 영역을 얘기해요. 나중에 뒤에 나오는 스위칭 디바이스에서 스위칭 디바이스가 온, 오프가 아닌 중간에 적당하게 켜지는 영역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액티브 영역이라고 하는데 그 액티브 영역에서 이 소자가 견딜 수 있는 영역을 SOA 영역이라고 해요. 그러면 전압에 의해서 죽었을 경우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쇼트. 쇼트. 전류에서 죽었을 때는 오픈. 오픈. 터져서 오픈이에요. 네. 그래서 전압에 의해서 죽었을 때는 조용히 죽어요. 전류에서 죽었을 때는 터져요. 근데 SOA에서 죽었을 때는 두 가지 현상이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SOA 영역을 아주 이만큼 높이 했을 때는 폭발해요. 당연히. 열로. 근데 SOA를 살짝 넘었어요. 이렇게. 그랬을 때는 쇼트가 나타나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그 서지나 이런 거, 서지 볼테지에서 만약에 이런 게 나타났을 때는 얘는 어떻게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쇼트로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전압이 쇼트가 됐다. 그러면 이제 여기 뭐 휴즈가 나가거나 여러 가지 현상. 잘못하면 그걸로 인해서 불이 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사용해서는 이런 회로는 절대로 안 되고 만약에 내가 여기를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SOA를 넘지 않는 그 전류를 제한해 줘야 되는 그런 저항을 달아주고 이렇게 사용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한 15옴 좀 넣는다든지. 근데 이 저항을 또 너무 크게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다이오드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TVS 다이오드라고 해요. TVS 다이오드는 모양으로는 보통 뭐 이렇게 백투백으로 그린 것 같이 뭐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양방향 뭐 제너 이렇게 그릴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얘가 TVS 다이오드예요. 근데 그거는 뒤에 바리스타라는 거가 나오고 바리스타 할 때 그 뒤에 TVS 3에 12에 TVS 다이오드가 있죠. 맨 뒤에 보면 그때 다시 하니까 그거는 그 TVS 다이오드 사용 방법은 바리스타 할 때 그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쪽 다이오드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사이리스터, 트라이악, BJT 그 다음에 뭐 이쪽 모스펫
IGBT 해가지고 이제 스위칭 소재들이 나가는데, 참고로 이렇게 사이드스터와 트라이악은 조금 간단하게 나갈 거예요. 네, 그거는 요새 많이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모드들만, 키는 모드들 사용하는 그런 것만 설명할 거고, BJT도 사실 요새 별로 사용을 안 해서 그냥 동작 원리 정도, 계산이나 이런 건 좀 복잡한데 그런 건 다 건너뛰고, 사실 모스펫 쪽을 좀 자세하게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모스펫의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